1분당 45개씩 올 여름에만 국내에서 500만 개가 넘게 팔린 초대박 디저트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메가커피의 컵빙수입니다. 맛, 비주얼, 그리고 푸짐한 양, 심지어 할인 혜택을 받으면 3,900원의 가격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데요. 원래 빙수는 비싸도 만원 초반대에 즐길 수 있는 친근한 국민 간식이었죠. 그러나 저번 편에서 다뤘듯이 최근 호텔 빙수가 스몰 럭셔리의 대명사로 떠오르면서 가격이 15만원까지 치솟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또 대중은 가격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메가커피는 이 틈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메가커피의 컵빙수가 대박나자 이디야, 컴포즈, 할리스 같은 카페 브랜드는 물론이고요,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 같은 베이커리 브랜드까지 모두 메가커피를 따라 컵빙수를 출시했습니다. 컵빙수의 인기가 치솟아 아르바이트생의 할 일이 많아지자 메가커피 매장 아르바이트생들이 SNS에 다른 커피 전문점에 가서 빙수를 시켜 먹으라고 눈물로 호소하는 밈이 돌아다니기도 했죠. 올 여름 트렌드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빙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메가커피는 이제 커피 시장의 공룡 스타벅스를 여러 지표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먼저 점포 수입니다. 2018년까지만 해도 400개 매장이었던 메가커피는 2024년 기준 3,420개 매장으로 늘었고 스타벅스는 2,009개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길거리에서 스타벅스보다 메가커피를 더 자주 보는 게 당연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메가커피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6.5% 늘어난 4,660억 원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55.1% 증가한 1,076억 원이었는데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21.7%에 달합니다. 스타벅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3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늘었으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900억 원, 영업이익률은 6.1%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작지만 강한 브랜드가 누군지 확실하죠.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바로 10대의 마켓쉐어입니다. NH농협은행이 발간한 NH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카페 1위는 메가커피였습니다. 스타벅스는 비교적 낮은 순위인 6번째에 이름을 올렸고요. 2위는 컴포즈 커피, 3위는 백다방, 4위는 이디야 커피 같은 저가 커피 라인이었습니다. 메가커피는 어떻게 10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름 트렌드까지 선도하면서 스타벅스의 왕자를 위협할 만한 강자로 떠오를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브랜드 식탁에 올릴 이야기는 바로 스타벅스와 메가커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저가 커피의 명성다운 가성비 이야기입니다. 메가커피의 아메리카노 기본 사이즈는 1,700원으로 스타벅스 기본 사이즈인 4,700원과 비교시 4.6배나 저렴합니다. 특히 스타벅스의 기본 사이즈는 350ml고요. 메가커피의 기본 사이즈는 500ml가 넘거든요. 일단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물론 이건 스타벅스와 메가커피의 단순한 가격 전략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가커피가 저가 전략을 유지하려면 원재료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이러면 맛을 확보하기가 스타벅스보다 상대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특히 식품업의 특성상 맛에 대한 만족이 없다면 재방문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메가커피는 카페에서 소비하는 상품의 주축인 음료와 디저트를 하나의 상품으로 결합해서 10대들이 음료와 간식을 착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당에 대해서 10대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10대들을 노리고 갈증도 당도 배고픔도 일타쌍피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올 여름을 강타한 대표 메뉴들, 예를 들어서 팥빙 젤라또 파르페만 봐도 고소한 우유빙수 베이스에 젤라또, 떡, 콩팥, 믹스 시리얼까지 10대가 좋아할 만한 달콤한 제품들은 다 집어넣었습니다. 칼로리가 대신에 무려 744칼로리로 어찌 보면 배고픈 10대들의 배를 든든하게 채우기에 안성맞춤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라인업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화려한 비주얼과 달콤함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들로 꾸렸죠. 600ml에 육박하는 컵을 가득히 채운 음료와 간식의 결합은 10대들의 가심비를 채워주기에 아주 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뉴들이 대부분 3,000원에서 4,000원대니 10대들 입장에서는 메가커피가 굉장히 합리적인 소비가 됩니다. 또한 큰 빙수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먹는 것보다 각자 먹고 싶은 맛의 컵빙수를 선호하는 10대들의 취향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이는 10대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비의 주축인 1인 가구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왔고요. 반면 스타벅스의 최근 메뉴들을 보면 비슷한 계열의 프라푸치노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6,500원 정도의 가격대에 형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 디저트 4,000원까지 더하면 만원이 훌쩍 넘는 가격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10대들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비주얼적인 새로움입니다. 메가커피는 기존 카페 브랜드의 정형화된 틀에서 확실하게 벗어난 제품들을 최근에 출시했죠. 최근 3, 4년간의 커피들은 미니멀한 비주얼이 인기였었거든요. 하지만
하지만 메가커피는 컬러풀한 음료들을 시즌마다 과감하게 시도했습니다. 쫀득한 쿠키를 음료화한 스모어 쿠키 프라페나 바다를 그대로 담은 스윗 서머 라떼, 오션 스무디 등등. 또 이런 음료들은 대부분 스무디, 에이드, 빙수 종류의 달달한 라인업이기 때문에 커피보다 단 것을 많이 찾는 10대들의 마음을 저격했습니다. 눈이 즐거운 큼직하고 푸짐한 토핑과 원색 컬러로 만든 독창적인 비주얼의 음료들은 어찌됐건 어린 청소년들의 손을 한 번 더 뻗게 만드니까요. 그에 비해 스타벅스는 올해 출시한 멜론 프라푸치노를 제외하고는 기존 서머 시즌에 매년 나오던 시즌 음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저가 커피 신메뉴들의 가격을 인식한 탓인지 스타벅스는 최근 7월부터 8월에 걸쳐 매주 금토일 오후에 프라푸치노와 블렌디드 음료를 30% 할인해주는 유례없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입지입니다. 스세권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스타벅스는 지역마다 주요 상권의 중심지나 깔끔한 외관의 신축 빌딩 위주로 입점해왔습니다. 스타벅스는 사실 커피보다 공간을 판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업무지구나 대학가 상권에는 항상 스타벅스가 꼭 입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가커피는 주로 학교, 학원가, 주거지역 중심으로 동네 상권의 골목골목마다 점포를 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공간을 주력하여 넓고 쾌적하고 편안한 매장 공간을 가진 스타벅스와 다르게 메가커피는 테이크아웃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매장이 작고 협소하며 그만큼 회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영업이익으로 다가오게 되죠. 반면 스타벅스의 경우 편안한 자리 때문에 몇 시간씩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 때문인지 올해 8월부터 개업 이래 처음으로 매장 내 데스크톱, 프린트를 금지하는 카공족 규제안을 스타벅스가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메가커피는 저가 전략과 함께 눈에 띄는 비주얼, 밀착형 입지 전략이라는 다층적인 무기를 통해 10대를 중심으로 강력한 소비자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간식을 사 먹던 고객층을 카페로 끌어들여서요, 1등인 스타벅스와 아예 다른 방향과 전략으로 탄탄한 신규 타겟을 확보한 겁니다. 사실상 시장 파이 자체를 새로 개척한 거죠. 스타벅스처럼 범용적인 프리미엄 이미지를 유지하는 브랜드와 달리 생활 밀착형 감성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흐름은 메가커피의 손을 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메가커피는 국내에서 이미 점포수와 수익률 면에서 스타벅스를 앞질렀고요. 이제는 해외에서도 그 영향력을 확장 중입니다. 몽골에 1호점을 연 뒤 불과 1년 만에 5호점까지 확장하며 하반기에는 필리핀 진출도 추진 중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마음속에 넘버원 카페 브랜드는 어디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브랜드 식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